예. 다음 순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촬영과 중계에 대해서 김혜일 부장님께서 소개해 주실 건데요. 강의해 주실 건데, 죄송합니다. 예, 중계 장비, 스위처, 그리고 녹화 장비에 대해서 이경준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실 텐데요. 이경준 과장님은 현재 이제 하이픽셀 스위처나 다른 장비들 다루는 매니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이경준 과장님, 예, 나오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참 아침부터 일찍부터 오셔가지고 먼 길 오시는 분도 계시던데 어쨌든 참석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일단 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저는 그 하이픽셀이라는 업체에서 그 영업부를 담당을 하고 있어요. 저희 하이픽셀은 그 지금 설명드릴 스위처 장비 그리고 전체적으로 영상 시스템 관련된 시스템들을 납품하는 업체고요. 그 중에 오늘 설명드릴 그 스위처 장비는 바로 블랙매직 디자인이라는 제품에 기초를 해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제가 이 영상 컨퍼런스가 이제 기획이 되고 준비를 하면서 아까 그 김혜일 부장님도 누차 말씀하셨지만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강의를 드려야 좀 도움이 될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스위처에 대해서 기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교육을 드리고자 한다면 뭐 2ME 스위처 같은 경우는 최소한 4-5시간이 걸리고 또 1ME 스위처 같은 경우만 해도 한 2시간 이상 소요가 되기 때문에 기능적인 부분은 배제를 하고요. 일단 스위처가 무엇인지 가장 원초적으로요. 그리고 아마 봉사자분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 저기 버튼 많고 많이 쓰지 않는 그 장비는 도대체 왜 거기 놓여져 있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조금 더 원초적으로 그 스위처가 무엇인지 좀 알려드려 보고자 합니다. 먼저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스위처니 영상 믹서기니 뭐 영상 스위처다 그리고 뭐 영상 혼합기다 뭐 VMU다 뭐 이야기 많죠. 종류가 많은 것 같지만 사실 하나입니다. 그게 다 스위처고요. 가장 통합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말은 영상 스위처가 맞겠죠. 그리고 VMU라는 말은 보통 방송국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똑같습니다. 비디오 믹싱 유닛. 결국 들어오는 비디오를 섞어서 내보내주는 기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스위처가 왜 필요한지 먼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아까 김혜일 부장님이 너무 전체적으로 잘 짚어주셔가지고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앞에 뭐 장비들도 다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고 지금 PT 자료 화면에 보시면 카메라 입력단부터 시작해서 플레이어나 아니면 자막기 그리고 그걸 받아서 내보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스위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카메라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입력들을 받아서 내가 원하는 입력을 어떤 입력을 내보내줄지를 결정해주는 셀렉터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스위치에서 나가서 이제 모니터링도 하실 거고 레코딩도 하실 거고 뭐 오디오 모니터링 하실 수도 있고 지금 쏘고 있는 프로젝터 쪽에 신호를 보내주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들어오는 입력을 선택을 해서 내보내주는 장비가 스위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위처의 구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왼쪽 상단에 보시면 컨트롤링 랜 이런 부분들은 다 장비에 대한 특성이니까 그냥 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일단 영상 입력 단자가 있겠죠. 그래서 상단에 보시면 이제 얘는 그 입력을 10개를 받아주는 스위처입니다. 예전에는 그 맨 처음 HD 스위처가 나왔을 때요. 일반적으로 아까 설명해드린 그 컨슈머용 그 커넥터인 HDMI는 원래 받을 수 없도록 설계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불과 한 2, 3년 동안 기술이 개발이 되면서 이제 HDMI도 스위처에 달려 나왔기 때문에 그 저렴한 그 캠코더나 그런 것들도 다이렉트로 스위처에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좀 열렸죠. 그래서 이 친구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HDMI 입력이 하나가 있고 나머지는 다 BNC 단자예요. 이 BNC 단자들은 뭐 기존에 가지고 계신 SD급의 SD, SDI나 아니면 컴포지트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대부분 HD, SDI 기반으로 설계가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HD, SDI 그 스위처들은 다 SD 기반의 그 라인들도 받아줄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멀티포맷은 멀티포맷인데 기존에 알고 계신 컴포지트나 컴포넌트 단자랑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BNC 단자가 10개가 있고 HDMI 단자 하나가 있는데 HDMI를 쓸지 SDI를 쓸지 선택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입력이 구성이 되어 있고 아마 사용하시는 스위처 중에는 DVI 입력이나 혹은 HDMI 입력이 더 많은 스위처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바로 오른쪽에 있는 제 하단에 영상 출력을 적어놨죠. 그쪽에 보시면 이제 출력단이 있어요. 그래서 출력단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일단 출력단의 종류가 PGM, 그리고 뭐 프리뷰, 억스, 멀티뷰 등등 있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각 출력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리고 각각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다음 단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그리고 여기는 스위처 구조를 간략하게 보시면 지금 제가 여기가 조금 급하게 준비하느라고 오타가 좀 났는데요. 우측에 보시면 영상 입력 둘 다 되어 있는데 이게 오타입니다. 이게 사실은 오디오 입력, 오디오 출력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사용하시는 오디오 믹서에서 그 오디오를 받아서 스위처에 넣어줘서 최종 출력으로 오디오가 실려 나가게 하는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스위처로 들어오는 오디오를 빼서 그 오디오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단자가 마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입력단에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렸는데요. 모든 스위처들이 대부분 동일합니다. 입력단은 SDI나 HDMI, 그리고 컴포지트, 컴포넌트, DVI, 그리고 아날로그 혹은 디지털 오디오 입출력 단자가 있습니다. 모든 스위처가 다 동일하고요. 그 스위처 중에서도 모든 단자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모든 스위처들이. 물론 그 가격이나 아니면 그 장비 구성에 따라서 어떤 단자를 몇 개씩 가지고 있는지는 약간씩 달라지겠죠. 그 출력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입력단에 대한 거는 그 하드웨어적으로 받아주는 인터페이스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출력단에선 이제 그 나가는 인터페이스에 대한 이야기는 하질 않겠습니다. SDI가 나갈 수도 있고, HDMI가 나갈 수도 있고, 뭐 DVI가 나갈 수도 있고, 아날로그 컴포넌트나 컴포지트가 나갈 수도 있지만 거기에서 실려 나오는 것들 중에 기능적인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고자 해요. 왜냐하면 그 부분을 아셔야 전체적으로 이제 스위처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이 스위처에서 어디서 뽑아서 나오고 있는 건지, 그러면 어떤 거를 어떻게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예배를 보실 때 좀 더 어떻게 좀 더 활용해서 잘 사용할 수 있는지 아실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출력은 좀 기능적인 부분에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그 사전 질의에 봤더니 워낙 그 전문적인 용어들만 많이 사용을 하고 좀 자기 혼자 떠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말씀을 많이 좀 적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더 제가 좀 그 초심자분들이 많이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좀 더 원초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적혀 있는 것도 뭐 PGM, PVW, 뭐 AUX, 멀티뷰에서 조금 영어라서 좀 거부감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이건 다 약자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 PGM 단은요, 그냥 프로그램 단이라고 흔히들 부르는데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그냥 온에어 화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지금 목사님을 제가 잡고 있으면 그 화면이 이제 뭐 프로젝터나 이런 데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최종적으로 이제 나가고 있는 그 출력단, 방송에서 흔히 얘기하는 그 온에어 단이 프로그램 단, PGM 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그 밑에 있는 PVW는 뭐냐? 프리뷰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이 프리뷰 단은 온에어 시키기 전에, 프로그램 단에 내보내기 전에 어떤 모습으로 나갈지, 여기다 어떤 효과를 넣었을 때 어떤 느낌으로 내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점검하는 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말 그대로 프리뷰죠. 그리고 억스 단은 무엇이냐면요. 이제 프로그램 단, 온에어 단도 그렇고 프리뷰, 사전에 점검하는 단도 그렇고 하드웨어적으로 고정이 되어 있는 출력이 나가기 때문에 저는 그 흔히들 말씀하신 그 클린피드는 많이 사용하시죠. 왜냐하면 자막 없이 이따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조금 더 그 출력을 유동적으로 제가 선택해서 쓰고자 할 때 필요한 단자입니다. 그래서 억스단에서는 제가 뭐 카메라 1번을 그냥 선택할 수도 있고, 프리뷰 단을 선택할 수도 있고, 프로그램 단을 선택할 수도 있고, 지금 말씀드린 클린피드 같은 것도 선택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설정이 자유롭게 가능한 출력 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멀티뷰는 뭐냐면요. 아까 그 김 부장님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예전에 그 아날로그 시절에는 각 카메라 입력에 대한 프리뷰 모니터들이 별도로 다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카메라 입력들이 다 잘 들어오는지 체크를 했어야 됐는데, 지금 HD로 넘어오면서 이제 각 스위처에서 그 멀티뷰라는 출력으로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제가 멀티뷰 화면을 따로 보여드릴 거예요. 그 멀티뷰로 뽑는다는 그 개념이 뭐냐면, 들어오는 입력단, 그리고 프리뷰 단, 그리고 온에어 되고 있는 PGM 단까지 한 개 화면으로 볼 수 있게 지원을 해주는 단자예요. 그럼 이제 모니터들을 더 많이 사실 필요가 없겠죠. 한 개 단자로 뽑아내서 전체적으로 들어온 입력이나 나가고 있는 출력들을 다 확인하실 수 있으실 테니까요. 죄송합니다. 지금 설명드린 이게 바로 멀티뷰란 화면이에요.
각 스위처마다 조금씩 표현 차이가 있을 수는 또 있고 레이아웃이 좀 다를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개념은 똑같습니다. 이제 보시면 그 왼쪽 아래서부터 이제 카메라 1, 2, 3, 4, 5, 6, 7, 8. 이 친구는 원래 그 2M 스위처 기반으로 가져왔는데요. 그냥 전체 입력을 다 볼 수 있는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8개 입력의 스위처고 위에 나가는 게 왼쪽에 있는 게 프리뷰, 사전 점검하는 단,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프로그램 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들어오는 입력도 볼 수 있고 그리고 나가는 출력까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멀티뷰 단 하나만 있으면 요새는 교회에서 보통 하실 때는 뭐 50인치 그 PDP나 뭐 이런 큰 TV, 컨슈머용 TV 있죠. 방송용 모니터는 비싸니까요. 그런 데다 멀티뷰 하나 넣고서 이제 잘 나오는지 보통 확인을 하십니다. 큰 교회에서들도 그렇게 많이 쓰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간략하게 입력, 출력에 대한 그 하드웨어적인 부분이나 기능적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어요. 정말 간략하게 설명드렸으니까 조금 더 이렇게 깊게 제가 들어가고 싶은데 그런 부분은 시간적인 제약이 있으니까 좀 자제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의사항은 PT가 끝난 다음이나 아니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릴 테니까 조금 혹시 너무 많이 하셔서 지금 수준이 너무너무 낮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양해해 주시고 저한테 따로 연락 주시면 제가 좀 더 심도 있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드웨어적으로 인터페이스도 고민해야 되고 나오는 출력에 대해서 기능적으로도 고민을 해야 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고민하셔야 되는 거는 바로 입력단에 대한 포맷들이에요. 아까도 그 질문을 하나 해주셨는데 SD 카메라가 하나 있으시고 HD 카메라가 2개 있으시고 이런 상황에서 포맷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한 개 스위처에 넣어서는 인식을 못 하겠죠. 물론 고가의 스위처들은 각각 입력단들이 SD도 받아줘서 업도 해주고 뭐 다운도 해주고 크로스도 되는 그런 컨버터 기능들이 완벽하게 내장되어 있는 그런 스위처들이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고가고 교회에서 현실적으로 사용하기에는 부담이 돼요. 수억씩 하는 다 스위처들이니까요. 그래서 일단 들어오는 입력 자체를 맞춰주는 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HD 기준으로 다 말씀을 드릴 건데요. HD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입력은 가장 우리나라 방송 표준이죠. 1080i 59.94 스탠다드로 맞춰서 보통 그 포맷을 맞춰서 들어오게 돼요. 이건 HDMI가 됐든 SD하게 됐든 뭐 DVR이 됐든 다 마찬가지예요. 1080i 59.94 기반으로 지금 다 방송이 HD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장비들도 대부분 그에 맞춰서 나옵니다. 여기 앞에다가 지금 붙여놓은 장비들 스위처인데요. 다 스위처를 통해서 지금 최종 출력이 나가고 있어요. 모든 카메라 입력, 노트북에서 나가는 출력, 그리고 뭐 자막기에서 들어오는 입력, 그런 것들이 다 1080i 59.94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SD 카메라가 하나 있다. 그러면 업 컨버터라는 게 있어요. SD급 그 카메라를 이제 업시켜서 HD급으로 억지로 늘려주는 거죠. 대신 화질 연한 좀 있겠지만요. 그렇게 포맷 매칭을 해가지고 쓸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뭐 기존에 가지고 계신 장비들 모든 거를 다 HD로 바꾸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컨버터 하나만으로도 해결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입력 단지에 대한 매칭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컨버터들이 있지만 컨버터들을 많이 쓰다 보면 저렴한 스위처를 산 그 메리트가 없어집니다. 워낙 컨버터 가격들이 추가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그 스위처를 고려하실 때도 기존에 가지고 계신 그리고 기존 교회에서 사용하시는 그 라인들이 어떻게 깔려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그 거리에 따라서 뭐 SDI나 HDMI 어떤 걸 사용하실지 충분히 고민을 해보신 다음에 그리고서 그 단자를 매칭을 시키시면 불필요한 비용들을 절감하실 수 있으니까요. 충분히 고려해 보시면 됩니다. 그 출력 단자는 아까 제가 기능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뭐 각 출력 단자별로 기능적으로 이제 다 각각의 기능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매칭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말을 조금 빨리 하려고 노력했는데요.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네요. 그래서 조금만 빨리 넘어갈게요. 그래서 아까 멀티뷰에서 좀 설명을 드렸으니까 제가 이 부분을 조금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넣을까 말까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키어라고 해서 이제 교회 쪽에서 많이 쓰실 때는 가장 많이 쓰시는 게 아마 DSK이실 거예요. 그 DSK를 통해서 자막기를 구현을 보통 하시게 되는데 이 키어에도 종류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류들을 간단하게 뭐가 있는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모든 다 키어를 사용하시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대략적으로 해놓은 거고요. 하나하나 화면 보면서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왜냐면 이게 키어의 그 퀄리티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스위처 가격까지 결정이 됩니다. 근데 교회에서 사용하실 때는 아마 키어를 많이 사용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좀 활용도를
높여보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잘 모르시더라도 간단하게 귀에만 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설명드릴 건 루마키라는 건데요. 루미넌스 키라고도 해요. 아주 단순하게 블랙 계열의 블랙 계열을 그냥 빼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포토샵 사용해 보셨으면 알파 키를 빼가지고 이제 마치 문자나 그림이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이 띄우는 그런 기법을 보셨을 거예요. 알파 키를 보통 뽑는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블랙을 뽑아주는 겁니다. 알파 키 뽑듯이. 그러면 제가 노란색으로 지금 저기 네모 쳐놓은 데서 이제 블랙 화면에다가 그 밑에 바를 하나 만들어놨죠. 그걸 루미넌스 키를 통하게 되면 블랙만 없애트립니다. 그러면 저 바가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되겠죠. 그래서 프리뷰 단에 넣고 이제 PGM 단에 블랙만 빼고 바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막기랑 비슷한 효과입니다. 근데 얘는 단순히 뒤에 있는 블랙 화면을 빼고서 그 부분을 키로 입혀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얘는 크로마키인데요. 가장 사실 이게 스튜디오나 이런 쪽에서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사실 교회 쪽에서는 아마 쓰실 일은 없을 거예요. 보통 가상현실 시스템이나 아니면 우리 날씨 예보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효과죠. 뒤에 블루 계열로 그냥 이쪽 보시면 녹색에 웃고 있는 싱가포르 친구 있죠. 이 친구 싱가포르 친구인데요. 어쨌든 저쪽 뒷단에다가 녹색 계열로 해서 이제 바탕을 깔아놓고 촬영한 다음에 그 녹색 부분만 빼주는 거예요. 녹색 부분만 빼서 제가 원하는 백그라운드 배경을 넣을 수 있도록 하는 효과입니다. 이건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패턴 키는 뭐냐면요. 여러 가지 패턴들이 주어져요. 동그라미, 세모, 마른 모. 그 모양대로 따줍니다. 그 모양을 파줘요. 그래서 거기 구멍을 내주고 그 구멍에 제가 원하는 입력을 넣을 수 있도록 합니다. 지금 보시면 필 그리고 패턴이 합쳐져서 이제 합쳐진 출력물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런 식으로 빠지는 그런 키도 있다더라.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쓰실지. 가령 이거를 제가 패턴 키를 있는 스위처들도 있고 없는 스위처들도 물론 있는데요. 근데 PIP 기능이라고 이따 제가 말씀드릴 건데 아마 교회 쪽에서 수화 방송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목사님 연설하실 때 성도님들 화면을 조그만 화면으로 띄워가지고 좀 효과를 넣는다거나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PIP 기능이 모든 스위처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저가형 스위처들에는 PIP 기능이 없어요. 대신에 패턴 키어 기능은 있을 수도 있어요. 패턴 키어 기능은 좀 기본적인 기능이기 때문에 PIP 기능이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PIP 효과를 사용하고 싶으시면 이 패턴 키를 활용하시면 되겠죠. 근데 PIP는 전체적인 입력 자체를 이 화면에 띄워주는 기능인데 반면 이 패턴 키는 그 모양대로 가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PIP처럼 쓰고 싶으시면 해당 모양대로 네모면 네모, 동그라미면 동그라미로 따놓고 제가 PIP로 넣고 싶은 그 화면을 넣으신 다음에 카메라 앵글만 조정해 주시면 꼭 PIP 기능을 사용하신 것 같이 쓰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저가형 스위처에서도 PIP 기능 없이 사용하실 때 패턴 키를 사용하시면 좀 더 멋진 그림을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제가 좀 순서가 바뀌었는데요. 이게 픽처 인 픽처로 PIP 기능이에요. 말 그대로 그냥 그림 안에 그림이 들어가는 화면입니다. 얘는 지금 보시면 VTR 1번이 이제 싱가포르 친구로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그 친구 우측 상단에 떠있죠. 뉴스나 그런 거 보시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얘는 전체적인 VTR 1번에 대한 입력을 다 가지고 옵니다. 그 화면을 축소시켜서 전체 그림 안에 조그만 그림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아까 패턴키랑 다른 점은 전체 그림을 다 넣어준다는 거 있죠. 패턴은 전체 그림을 다 넣어주는 게 아니고 제가 딴 모양만큼만 빼놓고 나머지는 가려주는 기능이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명드릴 거는 이제 DSK라고 CG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 건데요. 얘도 똑같은 키어입니다. 똑같은 키어인데 지금은 색깔 계열을 빼고 모양을 땄지만 얘는 그냥 자막기에서 송출해주는 그 필과 키 값을 먹싱해서 하나의 출력으로 이제 문자로 이제 구현을 해주는 기능이에요. 필이 뭐냐, 키가 뭐냐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제가 지금 여기 DSK라고 글씨 써놨는데요. DSK라는 모양으로 영상에서 판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키입니다. 그리고 검정색으로 채워주는 게 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판해주는 값과 색깔을 채워주는 값이 그 값을 합쳐주는 기능이 DSK라고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간단하실 거예요. 물론 DSK도 활용도는 굉장히 높은데요. 근데 아마 교회에 사용하실 때는 거의 CG 용도로만 사용하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스위처들은 하드웨어 컨트롤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드웨어 컨트롤, 당연히 하드웨어로 쓰는데 왜 하드웨어 스위처 컨트롤을 따로 놨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지금은 저희가 취급하는 블랙매직 디자인뿐만이 아니고 하이엔드로 생각하시는 뭐 그라스밸리나 이런 쪽에서도 다 소프트웨어 컨트롤 패널들이 뭐 옵션 혹은 기본적으로 탑재가 돼서 나가는 추세예요. 왜냐하면 하드웨어는 아무래도 버튼 하나만 나가도 방송사고가 나기 십상이죠. 그래서 좀 더 예비단으로 쉽고 간편하게 쓰실 수 있게 소프트웨어 컨트롤 패널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사용하는 스위처들이 지금 최소한 아마 그 성전에도 수백 군데 이상은 사용하고 계실 거예요. 블랙매직 디자인 제품들을. 근데 한 80% 이상이 다 하드웨어 컨트롤 패널 없이 쓰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드웨어 컨트롤 패널은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인터페이스보다 가격이 3, 4배씩 해요. 굳이 꼭 하실 필요 없겠죠. 어차피 사용하시는 거는 컷이나 디졸브 그리고 자막기 기능 정도만 아마 사용하고 계실 테니까요. 일단 제가 조금 서둘러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바로 연결을 좀 해놨어야 되는데 원래는 시간이 좀 나뉘어져 있는 줄 알고 제가 챕터를 그 구성을 나눠놨어요. 그래서 레코더에 대한 부분을 조금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시간이 저는 촉박한 줄 알고 빨리 서둘렀는데요. 많이 있다시네요. 네, 이제 그 스위처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그 레코딩 단에 대해서 간략하게 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코딩을 왜 해야 되는지는 다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먼저 방송국이나 어디 제출 용도나 그리고 웹사이트에 게시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DVD 제작이나 보관 용도로 사용을 하시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용도들로 이 레코딩을 해야 되는데 레코딩의 방법과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시스템 구성은 뭐 수십에서 수백까지 그 조합이 나와요. 그래서 그 모든 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제가 아까 또 초점을 맞췄던 것처럼 초심자분들이 많이 오셨다고 생각하고 그거에 맞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데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김혜일 부장님이 충분히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데크에 대한 부분은 크게 짚고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보통 하드웨어 데크 그리고 NLE 시스템 그리고 이제는 NLE 코덱들이 달려있는 하드 레코더나 아니면 H64 같은 그런 범용 코덱으로 하드웨어 인코딩을 해주는 장비를 레코딩 하실 때 많이 사용을 해요. 그리고 각 장비는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따 말씀드릴 NLE와 리니어와 넌 리니어 차이도 장단점이 분명히 있어요. 어쨌든 추세 자체는 지금 하드웨어 데크도 사용을 하고 NLE도 사용을 하고 그리고 NLE 코덱들이 탑재된 그런 레코더들도 사용을 하고 있다는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설명드릴 게 리니어와 넌 리니어의 차이예요. 제가 오늘 사실 중점적으로 설명드릴 건 넌 리니어 쪽이 될 거예요. NLE 방식으로 레코딩을 할 때 어떻게 사용하셔야 되는지. 이건 제가 임의로 선정을 한 게 아니고요. 제가 여기서 하이픽셀에서 이제 블랙매직 디자인을 수입하면서 이제 각 상담들을 많이 받는데 교회분들이 문의 가장 많이 오시는 게 NLE 시스템을 구축하실 때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쓰셔야 되는지 이거는 왜 달려야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쪽으로 초점을 좀 맞췄어요. 그래서 리니어와 넌리니어 차이는 제가 간단하게 좀 짚고서 바로 넌리니어로 넘어갈게요. 리니어 혹은 선형 편집이라고 해요. 일직선으로 하드웨어끼리 놓고 레코딩 눌렀다가 스탑 눌렀다가 빨리빨리 할 수 있죠. 별도의 아까 시간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빨리빨리 할 수는 있으나 복잡하게 편집할 수는 없습니다. 단순하게 레코딩해서 넣고 스탑하고 레코딩해서 넣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아날로그 편집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근데 넌 리니어 편집은 뭐냐면요. 조금 더 발전된 개념입니다. 이제 시간에 관계가 없어요. 이따 보여드리게 될 NLE 화면들을 보시면 타임라인이라는 것들이 존재하는데요. 제가 원하는 화면을 원하는 시간에 마음대로 꽂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서트 기능이 되기 때문에 리니어하고 조금 다른 차이점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 파이널 컷 프로나 프리미어, 베가스, 에디우스 같은 것들이 아주 대표적인 NLE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NLE 시스템 구성이에요. 먼저 NLE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를 깔기 위한 맥 혹은 윈도우 기반의 PC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편집만 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하고 PC만 있으시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레코딩까지 거기에 뜨려면 입력을 받아주는 단자가 필요하겠죠.
지금 사용하시는 PC에는 뭐 DVI나 아니면은 HDMI 단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 단자들은 다 출력 단자입니다. 그래픽카드에서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출력을 내보내기 위한 출력 단자들이기 때문에 별도의 영상 입력이나 들어오는 영상에 대한 그 아웃풋을 내보내서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I/O 보드라는 것을 붙이게 돼요. I/O 보드가 뭐냐면 인풋 아웃풋 보드라고 하는데요. 입력도 받고 출력도 내보내는 보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보드들을 제가 그림을 몇 가지 붙여놨어요. 오른쪽에 보시면 지금 뭐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들을 붙여놓은 거고요. 그리고 좀 더 발전돼서 아까 나스 시스템이나 스토리지 쪽으로 넘어가면 그 하단에 있는 그런 외장형 스토리지 시스템이나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되는데 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총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 I/O 보드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I/O 보드에서는 입력을 받아서 이제 그 NLE 소프트웨어에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들어온 영상을 출력해서 이게 잘 레코딩 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 장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계속 말씀드린 NLE에 대한 그 화면들이에요. 왼쪽 상단 가장 첫 번째 보이시는 게 뭐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 윈도우 미디어 인코더부터 해서 이제 플래시 미디어 인코더까지 되어 있는데요. 조금 보시면 이제 첫 번째랑 여섯 번째가 조금 단순하게 돼 있죠. 이거는 다들 무상으로 다운로드가 가능한 프로그램들입니다. 좀 더 간단하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다 이제 그 한 카피 한 카피 구매를 하셔가지고 사용하셔야 되는 프로그램들인데 물론 모든 프로그램들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 NLE를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파이널 컷 프로나 아니면 뭐 프리미어 모두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장 좋은 NLE는요. 이제 편집자가 손에 가장 익어 있는 그 NLE 시스템이에요. 소프트웨어별로 뭐 다 장단점이 있지만 운용자의 노하우에 따라서 다 달라지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그 에디터분이, 그 편집자분이 그 이제 교회에서는 봉사자분들이 가장 많으시겠죠. 그래서 영상 전공하시고 이런 데 관심이 많은 봉사자분이셨으면 좀 더 많이 아시고 여러 가지 좀 전문적으로 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분들은 좀 드물고 대부분 봉사자분들이 많고 이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그 순환이 길기 때문에 조금 더 쉽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시는 NLE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NLE뿐만이 아니고 이제 그 앞단에서 지금 생중계도 하고 있죠. 인터넷 스트리밍 방송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들에 대한 몇 가지 로고들을 그냥 모아봤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둘러져 있는 것들은 그 해당 소프트웨어들과 연동되는 하드웨어들입니다. 그 하드웨어들이 이런 소프트웨어들과 연동이 돼서 내가 사용하는 PC에서 그 NLE 시스템이 구성이 되는구나 라는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NLE 시스템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실질적으로 레코딩 할 때 고려하셔야 되는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바로 영상 압축에 대한 부분입니다. 영상 압축을 안 하게 된다면 지금 HD에서는 실질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없겠죠. HD도 뭐 비압축으로 받게 되면 FHD가 시간당 한 600기가 정도 나옵니다. 600기가 정도면은 아마 그 영화 다운로드 받으시거나 하실 때 한 보통 2시간짜리가 한 1.2기가 정도 되죠. 그러면 거의 시간당 600기가니까 그거의 1000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도대체 그걸 담을 만한 1시간에 그 정도 용량이 나오는데 그걸 담을 만한 스토리지를 마련하려면 뭐 금액도 금액이지만 정말 쓸모가 없겠죠. 근데 덕분에 지금은 뭐 기술이 너무나 발전해 있기 때문에 압축 기술들이 너무너무 좋은 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영상 압축 표준안부터 제가 조금씩 올려놨는데요. 영상 압축 표준안들은 깊게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그냥 표준안들은 말 그대로 안입니다. 이런 안으로 영상 압축 기술을 선정을 해서 코덱을 만들어서 그 코덱을 표준안에 맞게 사용을 하자라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예전에 있던 뭐 MPEG-1, MPEG-2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MPEG-2, MPEG-3, MPEG-4부터 시작해서 지금 많은 기술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H264도 코덱으로 많이 생각하시는데 원래는 이 친구도 그 UC라는 기관에서 바뀌었던 그 H264라는 그 표준 안이었습니다. 표준 안인데 이게 이제 아주 범용 코덱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빨간 네모를 쳐놓은 부분이 코덱 부분이에요. 이제 MPEG-4의 ASP부터 시작해서 뭐 DBX, 뭐 XVID 이런 것들이 다 코덱을 나타내는 명칭입니다. 코덱의 종류는 뭐 한두 가지가 아니고요. 나라별로 가지고 있는 코덱들도 있고요. 그리고 각 제조사별로 가지고 있는 카메라 제조사별, 뭐 레코더 제조사별, NLE 제조사별 코덱 종류는 너무너무 다양해요. 근데 그 중에서는 우리가 다 할 필요는 없고 어떤 코덱을 사용을 하시면 되는지 교회에서 어떤 코덱을 썼을 때 좀 더 효과적인지 그 부분만 짚으면 되기 때문에 여기는 이런 코덱이 있고 이런 안들이 있다는 정도로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앞서 코덱을 말씀드렸는데요. 그 코덱은 제가 여기서 지금 깔아놓은 것들이 다 코덱이에요. 근데 이 코덱들은 그래도 지금 영상 시장에서 그리고 컨슈머 시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코덱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코덱은 뭐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코덱은 그냥 압축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간편할 거예요. 그냥 들어오는 그 영상 입력들을 레코딩할 때 너무 그 용량이 비대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압축하기 위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각 코덱마다 특징이 있지만 그 NLE 시스템 계속 소개시켜 드렸는데 NLE 시스템에도 코덱이 달려 있는 코덱이 달려 있습니다. 특히 뭐 파이널 컷 프로가 압축력이 굉장히 좋은 코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그 프로레스라는 무손실 코덱입니다. 근데 무손실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해당 코덱은 굉장히 생각하신 것보다 압축률이 좋지가 않습니다. 영상 프로페셔널 쪽에서 봤을 때는 압축이 굉장히 좋은 편인데 근데 사실적으로 사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도 커요. 왜냐하면 프로레스 LT라고 압축률이 좋은 무손실 그 압축 코덱이 있어요. 근데 그 코덱이 한 8분의 1 정도밖에 압축을 못 해줍니다. 그러니까 뭐 압축력이 상당히 좋은 게 아니죠. 아까는 뭐 1000분의 1도 압축해주는 그런 코덱이 이미 있는데. 근데 해당 코덱들은 뭐 다 그 코덱마다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요. 이제 레코딩 방식을 선정하실 거예요. 근데 방식을 선정하실 때 고려하셔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얘기가 자꾸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그 정리가 좀 안 되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리면서도. 그래서 혹시 그 의문점 나는 부분은 이렇게 메모를 하셨다가 저한테 따로 질문 좀 주시고요. 레코딩 방식을 선정하실 때 그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예산이 되겠죠. 뭐 예산만 많이 확보되어 있으시다면 뭐 비압축으로 받으셔도 되겠죠. 비압축으로 받는 게 가장 좋은 방식입니다. 전혀 손실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 예산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에 맞춰서 시스템을 구성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산 선정을 먼저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실지에 대한 그 용도를 파악을 하셔야겠죠. 내 영상을 받아서 얘를 뭐 방송사에 제출을 할 거다. 혹은 웹에 올릴 거다. 아니면 단순하게 보관 용도다. 뭐 어떤 식으로 사용하실지 그 판단을 하셔야 될 거고요. 아마 방송사에서 받을 때는 이제 방송사에서 원하는 그 파일 형식에 맞춰서 보내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일정 퀄리티 이상이 되지 않으면 그 받아주지 않는 방송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선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그 용도를 파악하셨으면 압축을 사용을 무조건 한다는 전제하에 이제 어떤 코덱으로 그 코덱을 지원하는 어떤 장비를 선정하실지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코덱을 아까 제가 좀 더 말씀드렸으면 좋았겠지만 워낙에 그냥 이야기만 깊어지기 때문에 코덱들 그리고 압축률을 파악해서 해주시면 되고 누차 말씀드린 NLE 시스템이나 편집용 툴과 어떻게 매칭시키실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셔서 레코딩 방식을 선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레코딩별 간단한 특징인데요. 오히려 이게 더 좋은 이야기가 될 수 있겠네요. 지금 NLE 코덱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상 손실은 없습니다. 대신에 생각하시는 것보다 용량은 커요. 그리고 편집 툴별 특성을 조금 따져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비용이 무료가 아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비용이나 웹에 올릴 때는 또 트랜스코딩이 필요하다. 대략적으로 읽어보시면 아실 거고요. 일단 제가 준비한 순서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할게요. 그리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잠깐 한 몇 분 동안 질문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질문 받겠습니다. 예, 저쪽에 한 분. 네, 마이크 받으시고요. 네. 예, 그 비디오 믹스기하고요. 네. 너무 간단한 질문인데 비디오 믹스기하고 비디오 스위치하고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아, 똑같은. 네, 비디오 믹서하고 스위치하고 다르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믹싱하는 개념하고 스위치하는 개념이 비슷한 개념을 보시면 됩니다. 스위칭은 단순하게 들어온 입력을 선택해서 내보내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실질적으로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들어오는 이게 믹스는 섞어준다는 느낌이 강하잖아요. 그 믹스해줘서 내보내는 거랑 스위치해서 내보내주는 게 지금 현실적으로 사용하실 때는 똑같은 개념을 쓰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제품 같은 거 볼 때 네. 그 믹스기 네. 또는 스위치 그 두 개 다 뭐 각각 틀리던데 그게 같은 그냥 네, 이제 같은 기계라고 제조사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판매자들이 어떻게 거기다가 이야기를 붙이느냐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아, 예, 저도 새로운 사실입니다. 저도 몰라서요. 또, 예, 옆에 계신 분. 네, 저는 좀 질문이 몇 개 있는데요. 네네. 그 아까 스위처에서 HDMI 인풋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 SDI는 10개 있었고 HDMI는 하나에 있었는데 네네. 그 HDMI 하나로 그 인풋 하나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여러 개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HDMI 입력을 말씀이세요? 네.
하드웨어적으로 HDMI 입력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걔는 하나만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뭐 여러 개 받으려면은 결국엔 SDI 인풋을 써야겠네요. HDMI 단자가 여러 개 그 하드웨어적으로 박혀져 있는 스위처가 또 별도로 있어요. 제가 지금 앞에 해놓은 것도 이따가 앞에 나서 잠깐 보시면 HDMI 입력이 HDMI 입력이 4개, SDI가 4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으로 입력은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뭐 변경하거나 이런 거는 모듈 타입의 스위처들은 가능하겠죠. 그리고 오디오 쪽도 인풋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지금까지 이제 몇 군데서 사용하면서 그걸 써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디오 쪽은 따로 이제 음향 콘솔 매트릭스 통해서 받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데 매트릭스 통해서 받았을 때하고 스위처를 통해서 오디오를 받았을 때하고 혹시 음질의 차이가 있을까요? 음질 차이는 없을 거고요. 근데 스위처를 넣게 되면 조금 그런 부분을 신경을 쓰셔야 돼요. 모든 스위처들은 HD로 넘어오면서 조금씩의 딜레이 현상이 있습니다. 제조사별로 다 조금 올리는 기준이 다른데, 한 프레임일 수도 있고, 1.5프레임일 수도 있고. 근데 그거에 따라서 이제, 목사님 이제 말씀하시면은, 최종 출력에 이제 립싱크하는 느낌이 조금 날 때가 있어요. 1프레임이라고 하면 보통 30분의 1초 정도 되는데, 그 정도만 밀려도 예민하신 분들은 느껴요. 지금 저희가 콘솔로 받을 때는 네. 지금까지는 비디오하고 오디오 싱크가 틀린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게, 스위치에 넣게 되면 간편하겠죠. 간편하게 그냥 오디오를 넣어서 최종 출력단을 실어줄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오디오 딜레이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더 섬세하게 신경을 써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원에미 그거를 제가 한번 추천받아가지고 한번 봤었는데, 네네. 하드웨어 방식은 저는 이제 좀 선호해서 그걸 뭐라고 하더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비가 더 비싸더라고요. 인터페이스보다 훨씬 비싸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썼을 때는 아이패드나 이런 걸로 이제 터치로 하는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건 이제 터치를 했을 때 터치가 잘 안 되거나 아니면 혹시 이제 그쪽에서 추천하시는 건 이제 윈도우 기반보다는 맥 기반을 선호하시더라고요. 추천하더라고요. 컴퓨터 자체를. 근데 저는 이제 컴퓨터는 이제 혹시 다운될 수도 있고 그런 게 좀 염려돼가지고 여쭤봤더니 이제 그쪽에서는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염려되는 게 두 부분이에요. 컴퓨터의 다운이나 아니면 터치가 안 됐을 경우에. 이건 예배는 라이브기 때문에 스위칭이 바로바로 돼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어떻게 혹시 되는지 좀 궁금해요. 일단 제일 좋은 방법은요, 특히 생중계 라이브 현장이나 아니면 중계팀이나 아니면 방송사에 들어갈 때는 하드웨어 없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물론 하드웨어는 기본적으로 생중계에서 가장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교회마다 예산이 다르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굳이 하드웨어적으로 기능을 많이 쓰시는 게 없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더 많이 추천을 드려요. 물론 저도 장비 파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드웨어 사주시면 더 좋죠. 근데 추천을 드리지 않는 이유가 일단 안정성의 문제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오히려 역으로 생각하면 오히려 안정성이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PC는 이제 방송실에 보시면 한 대가 아닐 거예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노는 PC도 있을 거예요. 걔네들 다 소프트웨어 깔아 놓으시면 되겠죠. 만약에 컴퓨터가 다운이 되면 바로 이 PC에서 연결을 해서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되는 게 예비탄 스위처 하나 더 생기는 거죠. 그런 식으로 예비탄 구성인도 돈을 더 안 들이시고 구성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고요. 그리고 터치가 안 된다거나 이런 부분은 예전에는 모니터가 맨 처음에 터치 모니터가 나왔을 때 압착식이었죠. 네. 그래서 압력식이었기 때문에 오류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지금 정전식으로 넘어오면서 스무스하게 잘 넘어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스마트폰 사용해 보셔도 아마 버튼이 안 눌림 현상에 대한 AS는 많이 발생을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하드웨어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소프트웨어적인 컨트롤도 충분히 안정적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방식이 오버레이 방식이 있고 키 방식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거 혹시 화질 차이가 많이 있나요? CG 말씀하시는 거죠? 네. CG는 SDC 때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어요. 딜레이도 많고. 근데 HD로 넘어오면서 계측기를 대보지 않으면요. 사람 눈을 봤을 땐 분간을 못 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강수화신님, 과장님께요. 네.